민주당의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쪽에서 뭐 그렇게 열 몇 명씩 살해하고 흉악범이 돼서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건지.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 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엽기적인 흉악 범죄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흉악 범죄 의혹이 있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 절차대로 북송했어야 했다.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되고, 그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걸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지,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해가지고 북쪽으로 추방하는 거는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흉악범은 일반적인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북송해도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지금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흉악범죄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철저히 조사하는 절차,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서로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호 변호사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에 따라 당시 북송은 불가피하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장이 온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은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그 보호와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법률인데,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보호 신청을 한 경우에 그 행정기관은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먼저 국정원장이 나서서 필요한 조사와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한 다음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되고, 통일부 장관은 협의회를 거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보호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이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자체만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북송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하.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합니다만, 사실 그 주장도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북한 선원들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백 보강 법칙을 취하고 있어서 자백을 한다 한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진정하게 밝혔다면 흉악범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북송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허.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예.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느냐입니다. 전 정부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먼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납포된 상황이었다. 즉 도주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다가 납포가 되었고, 그 이후에야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도 도주 과정의 일환이었다. 즉 언제든 우리나라를 벗어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순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면 북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인데,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직권남용이나 북송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는 북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북한의 협조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과연 도움이 될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렇죠. 당시 남아있는 자료만으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입증해낼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거 어려운 수사다. 어려운 수사다. 김용주 의원님.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자, 흉악범이라고 판단을 했고 당시 정부에서 귀순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북송해야 되냐? 빠르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추방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납포된 지점이나 공해상으로 추방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 북한에게 초청장과 함께 우리가 돌려줄게 라는 의사까지 상당히 친절하게 타진하면서 판문점의 경찰 특공대가 포승줄에 안대까지 하고 와서 북한군 앞에서 짜잔, 요 방법. 흉악범은 다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추방하면 안 되나? 자,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글쎄요, 이제 방금 이제 모두의 김수근 교수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원래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의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얘기했던 것들 속에서 기순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여부 어쩔 수 없이 남한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납포됐던 과정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지 않느냐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실제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도 국정원 차장조차도 모르게 북송했다는 부분도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문자로 통보받아서 그렇게 007 작전 하듯이 그렇게 말하자면 북에 넘겨줘야 됐느냐? 이제 시점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 둘 다 문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아까 뭐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북송시켜줘야 될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개월 뒤에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렇게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국민에게 얘기를 하면서 북송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덜 공격받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제 안타깝고 의문적인 사항은 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비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한 행위와 우리가 북한 국민들에게 한 행위. 다시 말해서 북한은 구조 요청을 했는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수확했는데 우리는 북한 어민을 친절하게 북한이 바라는 대로까지 판문점에까지 다 딜리버리 서비스를 소위 해준 셈이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 일각과 또 국제 인권단체 일각에서는 용납 못할 인권 침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We were all shocked and dismayed when the Moon government sent those two fishermen back in November of 2019 to a horrible fate. Inexcusable human rights violation that should be utterly condemned. And the ROK officials responsible for this decision should be held accountable. 자, 그렇다면 이례적으로 잠잠했던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한 반응 상당히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 용산에 둥지를 튼 윤석열과 그 패당이 때를 만난 듯 쾌재를 울리며 날친다.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는 신북풍몰이는 여론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서푼짜리 너절한 김한그 기자 미친 짓거리다 라고 신북풍몰이 술수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